200만 원짜리 노트북을 살 때를 떠올려 보세요. 유튜브 리뷰를 10개 넘게 찾아보고 스펙을 비교하고 최저가 사이트를 뒤지며 꼬박 3일을 고민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배우자나 연인, 즉 인생의 동반자를 고를 때는 어떤가요? 그저 느낌이 좋아서 나한테 잘해줘서라는 이유로 단 3초 만에 마음을 결정합니다. 고장난 노트북은 중고 장터에 팔면 그만이지만 잘못된 인연은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으며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10년을 통째로 날려버립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어려운 수학과 미적분은 배웠지만 정작 사람을 이해하고 관계를 보는 방법은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드라마나 영화가 만들어 놓은 환상을 기준으로 사랑을 시작하고 비슷한 패턴 속에서 반복적으로 상처를 받곤 합니다. 오늘 영상은 감정을 달래주는 위로나 낭만적인 이야기 대신 뇌과학과 심리학을 바탕으로 왜 연애에서 같은 실패가 반복되는지 차분하게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트북을 고를 때처럼 조금만 더 이성적인 시선을 연애에도 가져와 보세요.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단 3가지 기준만 기억하면 됩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더 이상 억지로 관계를 고쳐 쓰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다 된다는 말은 인류 역사상 가장 달콤한 거짓말입니다.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사랑은 연료입니다. 차가 굴러가게 만드는 힘이죠. 하지만 차의 엔진이 고장나 있거나 바퀴가 빠져 있다면 아무리 최고급 연료를 가득 채워도 그 차는 굴러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엔진과 바퀴는 상대방의 성격과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종종 연료가 가득 찼다는 이유만으로 고장난 차를 억지로 끌고 가려 합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설렘이라고 부르는 감정은 도파민과 페니레틸라민이라는 호르몬의 작용입니다. 이 호르몬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길어야 3년, 보통은 18개월이면 뇌에서 분비가 멈춥니다. 이것은 진화론적으로 번식을 위해 설계된 일시적인 착각 상태입니다. 이 기간에는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뇌의 전두엽 기능이 마비되어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 호르몬 샤워가 끝난 뒤에 발생합니다. 연료가 떨어졌을 때 비로소 차의 상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고 가치관이 충돌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다르면 관계는 멈춰섭니다. 당신이 연애 초반에 느꼈던 그 강렬한 운명적 이끌림은 사실 당신의 뇌가 만들어낸 화학적 마취제였을 뿐입니다. 마취가 풀린 뒤에 수술대 위에 남겨진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설렘은 관계의 시작일 뿐 유지가 아닙니다. 옷장을 열어보세요. 3년째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이 걸려 있을 겁니다. 살 빼면 입어야지, 유행이 다시 돌아오겠지 하며 버리지 못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매몰 비용 오류라고 부릅니다. 이미 지불해서 회수할 수 없는 비용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 심리를 연애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만난 시간이 아깝고 지금 헤어지면 다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 걱정되는 마음은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하지만 경제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매몰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과 노력 때문에 현재 상황이 좋지 않아도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는 심리입니다. 마치 이미 손실이 난 주식에 계속 돈을 더 넣으며 버티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기에는 손실회피 성향이라는 인간의 본능도 작용합니다. 사람은 같은 금액이라도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지금 관계를 끝내는 순간의 아픔이 앞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행복보다 훨씬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이미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고 다니면 계속 불편하듯 맞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결국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삶 전체의 균형을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고장난 시계를 계속 차고 있다고 해서 시간이 맞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만났는가보다 앞으로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 것인가입니다. 과거의 시간은 이미 지나갔지만 앞으로의 선택은 여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진짜 사랑 때문인지 아니면 그동안 투자한 시간과 노력 때문에 놓지 못하는 것인지 차분하게 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디즈니 만화와 로맨틱 코미디를 보며 자랐습니다. 언젠가 백마탄 왕자님이나 운명의 상대가 짠하고 나타나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환상을 가집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운명적 신념이라고 합니다. 이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노력을 하기보다는 이 사람은 내 운명이 아니었어 라고 쉽게 단정짓고 도망칩니다. 반면 성장을 믿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관계를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함께 지어야 할 집으로 봅니다. 비가 새면 지붕을 고치고 바람이 들면 창문을 답니다. 현실의 작은 길거리에서 우연히 줍는 보석이 아닙니다. 원석을 찾아내어 깎고 다듬어 보석으로 만드는 과정이 바로 연애이고 결혼입니다. 운명을 기다리는 연애는
어쩌면 로또 당첨을 기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언젠가 완벽한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라지만 그런 행운에만 기대면 선택의 기준도 방향도 흐려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적금을 꾸준히 붓듯 시간을 들이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며 맞춰가는 과정을 통해 관계를 쌓아갑니다. 완벽한 사람은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완성되어 갑니다. 결국 운명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애가 반복적으로 어려웠던 이유를 돌아보면 감정을 좌우하는 뇌의 화학 작용에 휘둘리거나 이미 투자한 시간 때문에 관계를 놓지 못하는 마음, 혹은 운명이라는 환상에 기대어 판단을 미뤘던 순간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원인을 알았다면 이제는 해결책을 설계할 차례입니다. 막연히 좋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생 함께할 관계를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갈지 구체적인 방향을 세우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건축가에게 단순히 좋은 집을 지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듯 연애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방의 개수, 방향, 구조처럼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있어야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상형을 묻는 질문에 성격 좋고 잘 맞는 사람이라고만 답합니다. 이는 예쁜 집 지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기준이 모호하면 결과도 겉보기만 그럴듯하고 실제로는 불편한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끄러운 파티장에서도 자기 이름은 기가 막히게 들리는 현상입니다. 뇌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뇌는 외모나 재력 같은 겉모습만 정보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매번 얼굴만 보고 성격 파탄자를 만나는 실수를 반복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종이를 꺼내세요. 그리고 채용 공고를 쓰듯 파트너의 조건을 적으세요. 키 180 이상 같은 외적 조건은 지우세요. 그건 집의 페인트 색깔일 뿐입니다. 살다 보면 질립니다. 대신 갈등이 생겼을 때 대화로 푸는 사람, 경제관념이 투명한 사람, 주말에는 반드시 쉬어야 하는 사람 같은 기능적인 조건을 적으세요. 이것을 타협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설레어도 탈락시켜야 합니다. 기준이 명확할수록 지원자는 줄어들지만 합격자의 품질은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모델하우스는 화려합니다. 최고급 조명과 가구로 꾸며져 있죠. 하지만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벽지 뒤에 숨겨진 기둥과 배관입니다. 연애 초기 상대방이 보여주는 매너와 선물은 인테리어입니다. 그것에 속지 마세요. 진짜 골조는 그 사람이 약자를 대하는 태도와 돈을 대하는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씬 슬라이싱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짧은 순간에 드러나는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의 성향이나 태도를 읽어내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 직원에게 무례하게 대하거나 운전 중 쉽게 분노를 표현하는 모습은 단순한 실수라기보다 그 사람의 기본적인 반응 패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자신보다 힘이 약하다고 느끼는 대상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관계 속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현실적인 삶의 기반, 즉 재정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돈 문제로 잦은 갈등을 겪는 부부일수록 관계 만족도가 낮아지고 갈등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재정 문제를 뒤로 미루기보다 서로의 소비 습관이나 가치관, 재정 계획을 미리 이야기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는 계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에 가깝습니다. 낭만적인 감정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함께 바라볼 때 관계는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결혼이나 장기적인 관계를 생각한다면 서로의 재정 상황과 미래 계획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중고차를 살 때도 시승을 해봅니다. 엑셀도 밟아보고 브레이크도 밟아봅니다. 하물며 평생 함께할 사람을 덜컥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연애 3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합니다. 이것은 도파민에 취해 음주운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노예과학적으로 연애 초반 3개월에서 6개월은 허니문 기간입니다. 상대방의 단점이 뇌에서 필터링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봄입니다. 날씨 좋고 꽃이 피는 봄에는 누구나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확인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의 겨울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회사에서 잘렸거나 돈이 없을 때, 즉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것이 시승 기간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대처 기제라고 부릅니다. 평소에는 다정하던 사람이 화가 나면 물건을 던지거나 며칠씩 잠수를 탄다면 그게 진짜 그 사람의 얼굴입니다. 최소한 4계절은 겪어봐야 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달력을 넘기는 시간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밑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 기간입니다.
가장 좋을 때가 아니라 가장 최악일 때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어주는 방식이 마음에 드는지 확인하세요. 그때 비로소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자격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한 설계도와 골조 확인법, 그리고 사계절 시승 기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시승해봤는데 차가 엉망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리비를 낼까봐 겁나서 그냥 타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내려야 할까요? 부산행 기차인 줄 알고 탔는데 강릉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티켓 값이 아까워서, 혹은 지금까지 온 시간이 아까워서 종착역인 강릉까지 가시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다음 역에서 당장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빨리 부산으로 가는 차편을 다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연애에서는 종착역까지 꾸역꾸역 가려고 합니까? 경제학에는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다른 가치를 말합니다. 당신이 맞지 않는 사람과 헤어지지 못하고 보내는 1년은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당신과 완벽하게 맞는 진짜 파트너를 만날 수 있었던 1년의 기회비용을 날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별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이별은 손절매이자 리스크 관리입니다.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인 셈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 부조화 해결 과정이라고 봅니다. 내 마음은 이미 떠났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을 때 뇌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 사람은 어쩔 수 없었다며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상대가 변할 거라는 기대는 버리세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뇌가 소성 이론에 따르면 성인 이후의 뇌 구조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오직 본인이 절실히 원할 때만 일어납니다. 당신의 잔소리나 사랑으로 상대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오만입니다. 맞지 않음을 인정하고 서로를 놓아주는 것은 냉정한 게 아니라 서로의 시간을 아껴주는 가장 큰 배려입니다. 나쁜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사랑의 실패가 아니라 내 인생을 경영하는 성공적인 구조조정입니다. 결혼식장에 들어서는 순간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가깝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하나의 팀이 되어 삶을 함께 운영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한 설렘보다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파트너십입니다. 룸메이트처럼 각자 따로 살아가는 관계가 아니라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방향을 맞추는 동반자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스턴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에서도 사랑은 열정, 친밀감, 헌신이라는 세 요소로 설명됩니다. 그중 열정은 비교적 빠르게 변하거나 줄어들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른 뒤 관계를 지탱하는 힘은 친밀감과 헌신입니다. 초기에 강한 설렘이 지나간 자리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안정감이 쌓여야 관계가 오래 지속됩니다. 짧은 순간의 감정보다 가치관이 맞는 대화와 함께 성장하려는 태도가 시간이 지나도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진짜 파트너는 모든 짐을 대신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부담을 나누며 함께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서로만 바라보는 상태가 아니라 같은 방향을 향해 나란히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말처럼 말입니다. 앞으로 맞이하게 될 다양한 삶의 변화 속에서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인지,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팀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랑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의 선택과 관리가 필요한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순간적인 설렘이나 뇌의 화학작용에만 기대지 않고 이미 투자한 시간 때문에 관계를 놓지 못하는 심리에서 벗어나 조금 더 냉정하게 파트너를 바라보는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사랑은 마음이 이끄는 것이라고 믿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감정만으로 판단했을 때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로 실천해 볼 수 있는 간단한 행동을 제안합니다. 영상이 끝나면 스마트폰 메모장을 열고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조건 3가지를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도박이나 과도한 유흥을 즐기는 사람은 피하고 싶다. 대화에서 욕설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맞지 않는다. 재정적인 책임감이 없는 관계는 어렵다처럼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만의 연애 원칙,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삼아보세요.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는 다른 장점이 아무리 커 보이더라도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계산적인 태도가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준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은 과거의 기준을 무시했다가 후회했던 경험이 있나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같은 실수를 줄여주는 힌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낭만에서 시작할 수 있지만 오래 이어가기 위해서는 선택과 노력이 함께 필요합니다.